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 따뜻한 리스너 한혜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2021년도 새로 임용된 전문 상담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합격하신 거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 합격하신 분들께 모두 다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다른 선물을 드릴 게 없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 적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한 달 동안은 이제 공유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블로그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정작 내가 자료를 받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학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그런 팁 좀 알려주세요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딱 학교에 들어갔을 때 2월 달에 하면 좋을 3가지 방법, 이제 3가지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제가 한번 같이 공유를 할 테니까 다른 거 너무 많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2월 달에는 딱 3가지만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 4월 달, 5월 달 됐을 때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신규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사실은 학교에서도 주고 싶진 않아 하거든요. 물론 전문 상담교사라고 해서 전문이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조금 이제 부담감도 느끼시고 학교에서도 조금 기대감을 가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학교는 처음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조금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내가 이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사실은 조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탐색 기간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탐색 기간이 어쩌면 2월 정도부터 4월 정도, 5월 이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의 탐색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월이잖아요. 이제 2월 말이긴 한데 이 2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학교 현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학교 현황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선생님들이 다 이제 똑같이 합격을 해서 학교에 배치받았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업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상담교사가 하는 기본적인 틀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사실은 알아야지 내가 어떤 부분의 역량을 조금 더 잘 발휘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상담교사가 계셨던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상담교사가 아예 처음, 그래서 상담교사의 존재도 잘 모르다가 이제 처음 상담교사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난감해 하시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학교 현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황을 파악할 때 어떤 것들을 파악하면 좋을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는 일단 상담교사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 전에 상담교사가 계셨는지 아니면 전문 상담교사는 내가 처음인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전반적으로 어떤 학교인지 이 아이들의 구성은 어떻게 아이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교육복지 지원 학교인지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교육복지 지원 학교라면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 중에 교육복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상담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좀 다양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복지 지원 학생이 많은 학교인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세 번째로는 다문화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 많으면 또 상담교사의 역할도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후에 담임선생님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가족 상담을 하더라도 다문화 학생이 많으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학교 현황을 파악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이 학교가 정말로 그동안 좀 힘들었던 게 무엇인지 담임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이제 교감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께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현황을 좀 들어봄으로써 내가 이제 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학교에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좀 바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학교에 만약에 상담 선생님이 계셨다면 위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 위클래스 공간이 어떤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너무나 예쁘게 잘 구축되어 있는 상담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급하게 자리를 그냥 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담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선생님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딱 이제 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 교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면 지원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클래스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장소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교감선생님께 슬쩍 한번 말을 드려보는 거죠. 아, 이제 장소가 그 구축이 되어 있으면 아마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그래서 장소가 적어도 교실 단칸, 한 칸 정도는 있어야지 교육청에서 그 금액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위클래스 구축비를. 그래서 이제 그 위클래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이 학교에서 확보가 되면은 나도 교육청에 조금 떼를 써볼 수 있을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운을 띄워보면서 자리를 먼저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자리를 확보해야지 내가 위클래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없더라도 공간은 있는지 학교에서 이후에 조금 위클래스 구축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2월 달에 딱 갔을 때 모두 다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위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그리고 공간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정도까지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확인을 해본 다음에는 위클래스 구축하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내가 신청을 하더라도 위클래스 뭐 현장 이제 심사 와서 이제 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조금 장기적인 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실의 역할, 만약에 그동안에 상담실이 있었다면 상담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이 얼마나 왔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담실이 없다면 상담실의 역할을 했던 공간이 있을 거예요. 보건실이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교육복지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지역사회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지역사회 전문가 선생님이 계셨던 곳이 또 교육복지실, 그곳이 또 상담실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을 한번 찾아가서 인사도 드릴 겸 이제 그동안 어떤 아이들이 좀 왔었는지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역할들을 상담실에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되는 역할 또는 그 역할을 온전히 상담실이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생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동안 이 학교의 현황을 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였어요. 위클래스 파악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할 것이 바로 운영 계획안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매년 2월 달 정도 말에 학교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각 부서별로 운영 계획안을 올려요. 그래서 상담실 운영 계획안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드린 이 폴더 대량 그 대용량 파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작년에 썼던 2020 그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운영 계획안 파일. 그래서 이 운영 계획안 파일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꼼꼼히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운영 계획안 파일을 좀 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계신 지역에서 또 운영 계획안 파일을 보냈을 거예요. 어떤 걸 보내냐 하면 위클래스 이제 운영 계획안 이래가지고 그 교육청에서 그 위센터에서도 그 운영 계획안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어디에 편철이 되어 있을 건데 선생님들은 지금 열람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나이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받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아마 2월 빠르면 이제 3월 초, 3월 중순 정도는 돼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서가 어디에 편철되어 있는지 좀 인쇄를 해달라고 하거나 좀 볼 수 있을지, 그 파일을 USB에 담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부장님이 계시다면 부장님한테, 만약에 이제 당장 부장님을 못 만난다면 이제 교무부장님이나 교감님께 한번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교육청이나 위센터에서 내려온 운영계획 파일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운영계획안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린 파일도 참고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각 지역마다 또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위센터, 교육청에서 어떠한 운영계획 파일을 이제 내려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그 공람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공람을 지금 당장 내가 거기서 못 보니까 USB 파일이나 이제 인쇄해서 좀 보여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파일을 받으면서 동시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운영 계획안을 부장님께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은 교감님께 드리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운영 계획안 파일을 내가 이 학교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누구에게 드리면 될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아마 부장님이 각 부서별로 수업해서 그거를 이제 올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로 기한을 해서 올릴 것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장님께 그것까지 한번 물어본다면 부장님이 아마 흥치 놀라시겠죠. 이 선생님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벌써 운영 계획안까지 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시네? 이런 것도 조금 부장님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좀 1년 동안 운영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계획은 계획일 뿐 반드시 1년 내에 다 실행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나의 안이고 내가 또 1년 적응해 보면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충분히 있으니까 막 수업이나 뭐 상담 활동이나 이런 것도 너무 구체적으로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드린 파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큰 범위로 두루뭉술하게 작성되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별표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런 거 수업할 때도 제가 다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이제 유연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운영 계획안을 전달하는 것들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한다면 수업에 대한 협의, 뭐 예산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만약에 상담교사가 오는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 못했다라고 한다면 추경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라도 추경이나 좀 빨리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만약에 지나치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에는요. 일단은 거기에서 막 투쟁하면서 저는 우리는 수업하러 온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 그건 조금 비추해요. 그것보다는 일단 이제 학교에서도 뭔가 상담실에 대한 홍보나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일단 1학기까지는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2학기 때 조금 내가 학교도 이해하고 파악해 본 다음에 만약에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일단 시범으로 해보겠지만 혹시 2학기 때 조금 조정이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성을 가져보세요. 아니면 1년 한번 내가 운영해보겠다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변동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내가 한번 해보겠지만 나도 이 상담실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2학기 때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교감님 한번 요청 드려도 될까요?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구두로라도 한번 말을 한번 해놔야 훨씬 더 이제 2학기 때 변동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그 운영 계획안에도 그 수업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수업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학기는 한 번 정도는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을 열어놔야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서로 어느 정도의 타협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도 사실 상담 선생님이 처음이면 과연 애들이 상담실 많이 가겠어? 라고 하는데 막 계속 와요. 막 애들이 상담실 너무 많이 와. 이러면은 선생님 수업 어떻게 해요?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이 중요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너무나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한번 이제 그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놓고 우리가 한 학기를 좀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2월 달에 제가 해야 될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학교 현황 익히는 거, 두 번째 위클래스 한번 파악해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영 계획안 전달하면서 수업과 예산에 대한 한번 협의해보기 이런 거. 이 3가지 정도만 하면 됩니다. 2월 달에는. 그리고 이제 3월 초에 뭐 담임선생님들한테 안내하고 학부모한테 안내하고 이런 거 있는데요. 그 방법도 제가 2월 말에 영상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것만 한번 보시고 학교에서 이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낸 자료도 그때 한번 차근차근 보세요. 지금 모두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선생님의 2021년도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